조지아주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유진철 후보가 출마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지아주에서는 아직까지 한인이 연방 의원으로 당선된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초의 한인 연방 의원이 탄생하느냐 하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조지아 지역에서도 지금 뭐 6지역구라든가 7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한인 인구도 많이 늘어나 있고 아시안 그 유권자층이 두 자릿수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6지역구에 유진철 후보가 출마를 해서 더군다나 6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공화당 텃밭으로 선거구가 지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공화당으로 출마한 유 후보가 당선되기를 기대했던 한인 유권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이크 에반스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성명이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죠.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소식이었는데 한인으로서는 이제 실망스러운 소식이었는데, 유진철 후보가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저희 뉴스앤포스트에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좀 보내왔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도 좀 많이 실망했겠죠.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제이크 에반스의 아버지인 랜디 에반스가 트럼프 재단에 50만 불을 기부해서 지지를 받아낸 것이다. 큰 의미 없다.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고요. 그런 불손한 의미에 기부하는 놈이나 그걸 받고 엔도스 해주는 놈이나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메시지도 보내왔습니다. 이래서 오늘날 미국 정치가 썩은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오셨는데, 원래 좀 표현이 좀 센 분이긴 하니까 제가 조금 걸러서 표현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런 메시지도 보내왔습니다. 그동안의 관행은 예비선거 기간에는 그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피해왔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그 관행을 깨고 있다. 당내 분열을 시키고 있다. 이래서 퍼듀가 밀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일단 조지아주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는 후보들 중에 특별히 데이비 퍼듀 주지사 후보가 현 브라이언 캠프 후보에 비해서 주지사에 비해서 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 여지까지 여론조사 내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지금까지 브라이언 캠프가 4년 동안 잘 해왔는데 굳이 지금 어차피 똑같은 공화당 안에서 후보를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의아해하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바꿔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단 한 가지만 잘못했죠. 뭐냐면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분명히 잘못한 점입니다. 근데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만으로 낙마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어야 할 정도의 잘못인가에 대해서 조지아주 유권자들의 상당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성명이 전국적으로는 영향력을 얻고 있는 모습들을 다른 주에서는 또 다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제 뭐 텍사스라든가 이제 뭐 요번에 최근에는 오하이오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해 준 사람들이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이다라는 낙점, 그런 식이었었고 실제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들이 다 어찌됐건 간에 경선에서 1위로 통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조지아주에도 그런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가져봤던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유진철 후보가 보내온 내용은 조금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꼭 그렇지만 않을 것이다. 오하이오주하고 조지아주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해왔는데 그러면서 저희한테 한 가지 전단지 사진 하나 보내온 게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 보시면 왼쪽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제이크 에반스 후보의 사진이고 거기에 보면 Defunding the Police 해가지고요. 제이크 에반스는
경찰 예산 삭감을 지지했던 사람이다라는 전단지가 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이크 에반스한테 투표하지 마라. 5월 24일 날 제이크 에반스한테 투표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전단지가 지금 돌고 있다. 이 전단지 돌고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다라고 이제 저희한테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단지의 내용이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사실이 아니죠. 그 위에 보시는 것처럼 defund the police가 아니고 defend the police라고 했었다. 이제 이게 제이크 에반스 선거 캠프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 삭감을 한 적 없다. 오히려 그 경찰을 보호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지, 경찰을 더 보호하라라고 말했던 거지 예산 삭감하라고 말한 적 없다라는 것이 제이크 에반스 선거팀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가 네거티브로 음해하는 전단을 지금 돌리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런 음해성 전단을 누가 돌렸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번에 6선거구에 나와 있는 공화당 예비 후보가 8명입니다. 근데 그 8명의 후보 중에서 제이크 에반스 후보를 뺀 나머지 7명의 후보들 중에 이렇게 네거티브성,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밝히지 않으면서 네거티브성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 이거 다 돈 드는 일이니까요. 그럴 돈이 있는 사람, 네거티브 전술을 펼칠 돈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럼 사실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연 공화당 안에서 이렇게 돌렸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것은 민주당에서 지금 방해 작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죠? 민주당 쪽을, 그러니까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같은 사람들이,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같은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 선거 캠프 쪽에서 지금 공화당의 선거 캠프를 흐트려 놓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트럼프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민주당한테도 유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공화당 내부가 분열하는 것을 원하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치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이 민주당 쪽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조지아주에 계시는 공화당원이시라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화당 내부가 친트럼프, 반트럼프로 분열을 해서 기분 좋고 박수 칠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이거죠.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스테이시 에브람스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러한 그 네거티브 선거의 핵심으로 이야기되는 그 전략이 무엇이냐? 친트럼프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반트럼프가 세력을 얻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들어서 새로 생긴 전략이 아닙니다. 이미 2020년 선거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2020년 선거 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링컨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화당원들인 것 같은 사람들이, 라이노들이죠. 라이노들이 빠져나와가지고 공화당원으로서 보수주의자인 것처럼 단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돈은 여기저기서 받는 겁니다. 민주당 쪽 돈도 받고 공화당 쪽 돈도 받고 양쪽 돈을 다 받아 챙기면서 보수주의자인 것처럼 포장을 해놓고 트럼프를 계속 공격하는,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신중하게 보아야 하고요.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반트럼프 계열이 분명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특별히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계열에서 이러한 공격을 공화당 쪽에 퍼붓는 일들이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주지사 선거는 얘기가 다릅니다. 조지아 주에서도요, 주지사 선거와 그 외의 선거들로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의 선거들, 예를 들어서 연방 상원 선거, 허셜 워커 후보에 대한 지지 성명 진작부터 했었죠. 허셜 워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커 본인은 출마하겠다라는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집어서 네가 출마하면은 정말 좋겠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밀어붙였습니다. 워커는 조지아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이사해가지고 텍사스 가서 살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조지아로 이사 와가지고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놓으니까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 이제 허셜 워커는 여론조사상에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공화당 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고 지금 라파엘 워너 후보를 상대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10명이 지지를 받았는데요. 데이비 퍼듀 주지사 후보, 허셜 워커 연방 상원 후보, 그리고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또 역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성명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제이크 에반스 그리고 버넌 존스. 버넌 존스는 원래 주지사로 출마했다가 트럼프 대통령 측하고 얘기가 되면서 주지사 출마를 포기하고 지금 조지아주 연방 10 선거구에 출마를 했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이제 존 고든 주 법무장관 후보, 조디 하이스 주 국무장관 후보, 그리고 버트 존스 주 부주지사 후보, 패트릭 윗 주 보험장관 후보 이렇게 해서 모두 10명의 후보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지 성명을 받은 사람 중에 가장 마지막에 받은 게 제이크 에반스인데 제이크 에반스가 지지 성명 받기 이전에 9명 중에서 데이비 퍼듀 주지사 후보 빼고 나머지 8명은 여론조사에서 항상 더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먹히고 지지 선언이 먹히고 있는 것이고요. 제이크 에반스에 대해서도 저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선언이 먹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지만 한인으로서는 안타깝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주지사 선거는 얘기가 조금 특이하게 다른데 그건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잘 유지를 해왔기 때문이라서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데이빗 퍼듀 주지사 후보 그리고 조디 하이스 주 국무장관 후보 그다음에 주 법무장관 후보인 존 고든 이렇게 셋이 똘똘 뭉쳐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그리고 크리스 카 주 법무장관 그리고 브래드 라펜스퍼거 주 국무장관 이 세 명의 라이노 트리오를 트리오 대 트리오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결과가 바뀌어질지는 저희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보아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선언이 조지아주에서도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당히 있어 보인다 하는 부분이죠. 한 가지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그 6선거구만 놓고 이야기했을 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결선 투표로 갔을 때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제이크 후보가 50%를 얻지 못하게 될 경우, 사실 그럴 경우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은 후보가 8명이나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후보자들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한 명이 50% 이상 받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50%를 못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1, 2등이 결선 투표로 가게 될 텐데요. 결선 투표로 가게 될 때 2등 후보가 누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죠. 지금 뭐 2등 후보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한인 사회에서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맥코믹 후보하고 그다음에 또 그 헨슨이라고 여성 주 하원 의원을 지낸 여성 후보가 있는데요. 이 두 후보가 이야기되는데 그 중에서도 맥코믹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2등과 1등 사이에 결선 후보가 있을 때 그때 가면은 진짜 결선 투표에서는 친트럼프 반트럼프의 진영 게임이 펼쳐지게 될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지금 신경 쓰이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도 있겠다. 6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편 칼 로브라는 보수 정치 논객이 있는데요. 칼 로브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벤스의 오하이오주에서 승리했던 벤스의 승리가 트럼프에게 그렇게 큰 승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다가 기고문으로 냈던 내용인데요. 그 기고문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힘든 예비 선거에서 지지해 온 전 대통령은 그것이 가장 좋아하는 후보를 뽑는 공화당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준다고 분명히 믿고 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희망자를 지지한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오하이오주에서 벤스가 1등을 했지만 32%밖에 받지 못했다.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선언하기 전에는 23% 지지율이 나왔던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선언한 이후에 32%로 지지율이 9% 올라가면서 1등을 차지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효과는 9%이다. 9%라는 것은 공화당 11명 중에 1명이 생각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칼 로브의 해석법인데 이 반면에 32%가 벤스를 찬성한 반면에 바꿔서 이야기하면 68%의 다른 공화당원들, 벤스를 찬성하지 않은 다른 공화당원들은 트럼프의 요구를 무시했거나 거부한 것이다. 그렇죠? 트럼프는 벤스를 찍어라 했는데 공화당원 중에서 32%만 벤스를 찍었으니까 68%는 트럼프가 해달라는 말을 무시했거나 거부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지아주에서도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칼 로브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던 마가 유권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 후보를 찍어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트럼프가 지지해주면 정말 딱 맞아떨어지니까 좋겠는데 나는 트럼프를 좋아하지만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가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아닐 경우에는 마음이 좀 약해지고 흔들릴 수가 있죠. 그 상황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 칼 로브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트럼프의 반대자로 더 많은 공화당 후보들이 살아남을수록 트럼프는 더 약해질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 후보자들 중 일부가 패배할 때 이 문제는 더 커진다. 각각의 패배는 트럼프의 영향력의 한계를 보여주며 장기적으로 그들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선거판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조지아주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는 적중률 100%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면 다 선출되는 적중률 100%를 보여왔는데 과연 조지아주에서도 그러한 일이 벌어질지 그렇게 되지 않을지 이건 저희가 지금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계속 상황 지켜보고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 따라서 또 바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